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숲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신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오시게 된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물브가 참 어려워 보이는데요. 신시내티 대 워싱턴, 헌터 그린이랑 미첼 파커가 나옵니다. 이건 뭐 계산상으로 솔직히 둘 다 뭐 지금 방어는 좋지만은 누가 조금 더 확실하게 좀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줬었냐. 그거는 아무래도 헌터 그린을 얘기를 해야 되기는 해요. 뭐 얘도 이제 볼티모어한테 3피 홈런 맞고, 직전 경기도 콜로라도한테 쿠어스 가가지고 피 홈런 2방 맞고 하는 거 보면은 그 전까지는 이제 한 5경기 정도, 4경기 정도 피 홈런이 하나밖에 없다가 지금 2경기 동안 피 홈런이 5방입니다. 신시내티 구장 원래보다 피 홈런이 많은 곳이기도 한데, 어쨌든 헌터 그린도 시즌 초반에 진짜 압도적이었었거든요. 요즘에는 살짝 조금 믿기가 어려운 게 있기는 해. 그래도 워싱턴이 뭐 홈런이 강한 팀도 아니고, 이제 얘네들도 지금 30 홈런인데 원정에선 12개거든요, 홈런이. 그래서 헌터 그린 정도의 사실 선발이 내가 좀 기대하는 모습만 보여준다면은, 솔직히 엄청 그냥 대폭발하는 모습까지 아니어도 그냥 기대치 정도만 해줘도 헌터 그린을 좋게 볼 만은 한 것 같아요. 물론 미첼 파커도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긴 한데, 얘도 이제 직전 뉴욕 매치전에서 5이닝 동안 7실점 하기도 하고, 그 제구가 안 되는 게 많이 보이죠. 37이닝 동안 볼넷 16개, 직전 경기 때 볼넷 5개 줬습니다. 작년에도 그 이제 홈이랑 원정발 차이가 많이 있었는데, 원정 가면은 이렇게 좀 안 좋아지는 것들이 많이 보여요. 올 시즌은 뭐 피츠버그나 마이애미 원정에서 그나마 좀 기대가 있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지만은, 따지고 보면 미첼 파커도 지금 6경기 동안 5경기는 잘하고 1경기만 못한 셈이거든요. 그래서 만만치 않은 선발이기는 한데, 그래도 저는 이거는 투수력에서는 확실히 신시내티의 헌터 그린이 많이 앞서 있다고 보기는 합니다. 증명한 게 많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그런 것들 치고는 신시내티의 일반승 배당이 좀 나오는 편인데, 사실 신시내티도 지금 빠따를 좀 믿기가 어려운 게 있기는 하죠. 제가 매번 이제 콜로라도라든지 볼티모어 시리즈 그때 잘하고, 중간에 마이애미 시리즈에서는 좀 기복이 있었고 이랬는데, 신시내티도 빠따 기복이 좀 심한 팀이에요. 내일도 이렇게 좌한 상대로 홈일 때는 굉장히 OPS가 많이 좀 떨어진다. 좌한 상대하는 건 나쁘지 않은데 여기다 홈까지 겹치면 되게 안 좋게 치키더라고요. 표본도 뭐 적진 않은 편인데, 그래도 경기가 길게 이어진다면 매번 말씀드리는 워싱턴의 절망적인 불펜, 지금 불펜 방울이 7.41입니다. 경기가 길게 이어진다면 신시내티 쪽이 조금 더 웃을 가능성이 있다. 뭐 신시내티 일반승은 저는 이거로 1.45 줬으면 이거는 누를만 하다고 보기는 보거든요. 헌터 그린 등판인데 1.45씩이나 준 거는 메리트는 있어 보이는데, 근데 사실 좀 욕심을 더 내냐, 마행까지 가고 싶기는 해요. 헌터 그린이니까 좋았던 모습들을 재현해줄 수 있냐. 확연하게 이제 그동안 뭐 제구가 안 잡히는 거를 개선하고, 피홈런이 많았던 거 개선하고, 작년에 이제 좀 잘하다가 부상이 찾아왔었는데 올 시즌 초반부터 되게 잘해주고 있거든요. 나는 지금 포스로는 미첼 파커는 앞으로 그냥 뭐 3점대 방어로 좀 돌아갈 것 같다면은, 헌터 그린은 2점대를 유지할 만도 하다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 급의 선발로 보여가지고 저는 한번 신시사이드, 그리고 둘 다 뭐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은 언더도 고민 중인데, 근데 언더는 아무래도 워싱턴의 불펜도 그렇고 둘 다 뭐 빠따가 아주 뭐 못 치는 팀까지는 아니어서, 그래서 언더를 보긴 하지만 기대치는 좀 낮다, 그 정도로만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피츠버그 대 샌디에고, 켈러랑 시즈가 붙습니다. 미치 켈러는 뭐 아시다시피 피츠버그에서 이제 스킨스 등장 전까지는 피츠버그의 뭐 1선발급이라고 봤었어야 됐어요. 뭐 믿음이 많지는 않네. 최근에 한 4경기 정도 그래도 회복세가 있습니다. 사실 그 양키스한테 3.2이닝 7실점으로 개털렸던 거 말고는 다른 경기들은 나쁘진 않은 편이기는 해요. 뭐 지금 홈런이라든지 그리고 뭐 제구라든지 나쁘진 않은 모습이긴 한데, 방어율이 얘기를 해줄 것 같습니다. 깔끔하게 막아주지 못하고 있다, 그런 것들이 좀 보이는 와중에 있는데, 아무래도 피츠버그랑 샌디에고의 이런 팀의 이런 좀 전력 차이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딜런 시즌은 올 시즌 지금 출발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사실 작년에 이제 그 2022년에 화스하게서 진짜 좋은 시즌을 보내고 나서 그 다음 시즌에 조금 안 좋았었다가 다시 이제 샌디에고 와가지고는 좋았었는데 막판에 조금 부진하고, 작년에 막 고점은 노히트까지 찍은 적이 있으니까 지지가 그런 시즌을 보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피안타가 너무 많아요. 그 한창 잘할 때는 이닝 대비 피안타가 이닝보다도 한 2, 30개가량 덜 맞는 애였었거든요. 작년에도 194이닝 동안 147피안타, 위기를 많이 안 준다고 그렇게 느꼈었는데 올 시즌은 벌써 36피안타네요. 딱히 근데 지금 가지고 있는 공들, 슬라이더를 원래 잘 던지고 포심도 이렇게 뭐 좋은 공 가지고 있으니까 투피치로 많은 좀 삼진 같은 걸 유도해내는 선수인데, 글쎄요, 올 시즌에 이렇게 밥입이 너무 높아. 이게 운적인 요소거든요. 리그에서 밥입이 가장 높다, 운도 안 따르고 있다는 소리예요. 나는 그래갖고 이런 성적을 조금은 눈 감아줄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사실은 얘도 이제 홈이랑 원정 차이가 조금 있는 편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뭐 CG를 켈러보다 막 압도적으로 우위다 이렇게까지 보기는 어려운데 기본적으로 여태까지 보여준 거 상으로는 시즌은 켈러한테 꿀린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기는 해요. 저는 막연하게 이거는 샌디에고가 이제 또 빠따가 오락가락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또 원정에서 홈에서는 성적이 굉장히 좋은데 원정에서 약한 팀이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은 기본빵 차이 양 팀의 전력 차는 저는 샌디에고가 우위에 있는 그런 부분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또 경기 길게 이어가면은 또 샌디에고의 철벽 불펜들 이런 것들이 가동이 된다면은 샌디 사이드를 봐도 나쁘지 않을까 나쁘지 않지 않겠냐 그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배당도 좋아 보이고 샌디를 좋게 볼게요. 자 그리고 필라델피아 대 애리조나 러자도랑 켈리가 붙는데 저는 러자도 꽤 좋아하는 선수예요. 필라델피아가 지금 그 상체스랑 원래 랑엘 수아레즈가 있었는데 랑엘 수아레즈가 못 나오고 있는 동안 러자도가 또 좌완 선발 한 축을 담당해서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오클랜드 시절이나 마이애미 시절부터 가지고 있는 공 자체는 대단하다고 했었는데 올 시즌은 심지어 작년보다도 구속이 더 잘 나오고 있고 사실 아직까지 뭐 고전한 경기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삼진 잘 잡고 있고 피 한 파 안 주고 홈런 안 맞고 볼넷 상당히 좀 적게 주고 있는 편이고 이래가지고 러자도는 긍정적으로 볼만한 요소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돼요. 통산으로 봐도 홈에서는 나쁘지 않았는데 필라델피아 와서도 이런 부분들은 거의 뭐 크게 뭐 틀어지는 것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러자도도 얘가 뭐 사이영 도전권에서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한 6경기째 진짜 빈틈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 번쯤 털릴 때가 되기는 했거든요. 그리고 상대가 애리조나 이런 좀 강타선이라면은 털릴 때도 되기는 했는데 어디까지나 좀 감정적인 거라고 봐야 되고 지금 뭐 지표로는 딱히 러자도를 의심할 만한 건덕지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애리조나 빠따가 엄청나게 뭐 잘하고 있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메릴 켈리 사실 메릴 켈리도 지금 성적이 썩 좋지는 않잖아요. 근데 딱 한 번 양키스한테 3.2이닝 9실점 이번에도 양키스입니다. 3피 홈런 연기 맞았던 거 커리어 로우 피칭 그거 말고는 이후에도 꽤나 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기는 해요. 한 4경기 동안 안정적이니까. 그래서 조금 회복세를 좀 보여주고 있긴 한데 이것도 얘는 오히려 아까 말했던 시즈랑 반대로 지금 바빕 이런 운적인 요소상으로는 리그에서 두 번째로 운이 좋다고 이렇게 보이고 있거든요. 수비발도 많이 받는 편이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는 러자도가 켈리보다는 앞서 있다 이렇게 볼만한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필라델피아가 불펜이 굉장히 약한 팀이기도 하고 얘네 둘은 그냥 불안정성이 너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필라델피아 얼마 전에 뭐 4연승 하다가 끊겼는데 그전에는 뭐 연패를 하던 적도 있었었고 필라델피아를 사실 막 믿고 지금 갈 만한 건 아니라고 보여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팀이지만은 지금 팀적으로도 이런 면면에 비해서는 슈아버가 진짜 너무 잘하고 있긴 한데 슈아버 하나로는 좀 모자랍니다. 원조 판타스틱4가 조금 더 빛을 발해야겠다 그런 건 있는 것 같고 애리조나도 사실 이런 그 타격 면면에서는 안 꿀리기는 하거든요. 근데 예상외로 얘네들도 지금 10경기 동안 두 자릿수 안타가 없습니다. 속 시원하게 타격으로 상대를 찍어 누르는 작년에 보였던 그런 모습들이 잘 안 나오고 있어요. 비교적 작년보다는 오히려 지금 마운드가 좀 안정된 편인데 오히려 빠따가 힘을 못 내주고 있다. 반대로 보면은 근데 이게 또 포텐셜이 있다는 편이기도 하거든요. 애리조나 빠따까지 터져버리면 정말 무서울 거다. 근데 과연 그게 내일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잘하고 있는 러자도한테 얘네들 요즘에 OPS 하락세에다가 좌완 상대로 원정일 때 좌완 상대로도 안 좋고 OPS도 원정 때 또 안 좋은 것도 보이기도 하죠. 좌완 상대로는 그냥 이런 것도 생각하면은 저는 뭐 필라델피아 사이드로 좀 좋게 볼 것 같아요. 그리고 애리조나가 어제 핵심 불펜들 3명을 전부 다 지금 연초에 걸려있기 때문에 경기가 길게 이어진다고 해도 애리조나가 좋은 이런 불펜들을 못 넣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은 필라델피아 사이드나 뭐 언더는 안 보지만 못하고 필라델피아 사이드나 뭐 언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키스 대 템파베이 경기입니다. 지금 이제 슬슬 밀브가 좀 진행이 됨에 따라서 에이스급 투수들이 슬슬 쳐맞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프리드는 굳건합니다. 6경기 동안 5승 챙겼고 1.19 정말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어요. 양키스가 매번 뭐 게리 콜이나 루이스 힐이 지금 이탈을 해가지고 선발이 많이 빵꾸가 나있다. 근데 맥스 프리드를 많은 돈을 주고 영입을 했는데 아주 잘하고 있는 상태에 있죠. 프리드는 그냥 현재까지는 피홈런도 줬고 볼넷도 안 주고 있고 그냥 프리드다운 피칭을 아주 잘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용상으로도 뭐 위기가 많았다거나 그런 것도 거의 없기도 하고 만약에 오늘 프리드가 이닝까지 잘 먹어준다면 정말 금상첨화일 것 같은데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라이언 페피오 기록상으로는 양키스 상대로는 원래 기록이 괜찮은 편이에요. 얘도 근데 일단은 이 친구 자체가 지금 좀 피안타도 많고 피홈런도 좀 많은 편이에요. 6경기 동안 8피 홈런 이런 것들 때문에 못 믿어온 감이 있지 않나 그런 것들이 들기는 듭니다. 단순하게 라이언 페피오는 이게 제일 많이 보입니다. 이 포심이 플러스 5 플러스 8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얘도 플라이볼 투수로 상대랑 약간 좀 정면 승부하기도 하고 그런 스타일인데 올 시즌은 이제 포심이 마이너스 6이 찍혀있죠. 슬라이더도 마이너스 4에다가 이런 식으로 페피오는 확연하게 예년에 비해서는 좀 이렇게 내용 자체가
구종가치 평가가 높지가 않다. 이런 것들이 좀 보여가지고 전 그냥 그런 면에서는 프리드가 조금 더 완성형이지 않나. 더구나 양키스 빠따가 지금 좀 살아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양키스를 좀 좋게 볼 만한 여지가 있는 것 같고 저는 양키스 사이드로 좋게 보는 경기가 될 것 같네요. 그냥 프리드 하나 프리드의 존재만으로도 이거는 설명이 그냥 끝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내일 갑자기 얘가 뭐 털릴 수도 있겠지만은 템파베이가 딱히 OPS도 좋지도 않고 요즘에 또 3연패이기도 하죠. 그동안 막 5연승 달리다가 3연패인데 좌한 상대도 약한 모습이 있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양키스 사이드로 좋게 볼 만한 경기지 않나 그렇게 볼게요. 다음 볼티모어 대 캔자 경기 딘 크레머랑 와카가 보는데 크레머도 지금 진짜 못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정도까지 못한 애는 아닌데 지금 볼티모어도 선발이 빵꾸가 엄청 많아요. 그레이슨 로드리게즈, 잭 애플린 이런 애들 못 나오면서 얼마 전에는 뭐 카일 깁슨 급하게 계약해가지고 땜빵하기도 하고 기존에 좀 버텨줘야 하는 애들이 너무 못하고 있습니다. 볼티모어는 선발 빵꾸가 가장 큰 문제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크레머 원래부터 볼티에서도 그냥 한 4, 5 선발 정도 하는 그런 느낌인데 기록 자체가 굉장히 좋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얘를 별로 좀 못 믿었다고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켄자는 마이클 와카 그냥 샌디에이고 시절이나 작년에 뭐 켄자에서 보여준 모습보다는 조금 덜하기는 한데 기록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작년이랑 뭐 비슷한 수준이고 그 이제 워낙에 체인지업 같은 것들이 높은 평가를 받더라 뭐 이런 건 있는데 다만 이제 지난 시즌 막바지부터 올 시즌 초반까지 조금은 안정감이 약간은 떨어진 것들 그런 게 생각이 납니다. 그래도 피홈런 올 시즌에 뭐 하나밖에 안 맞고 있기도 하고 피안타도 나쁘지 않죠. 컨트롤 잘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는 켄자 빠따가 제가 어제도 이걸 좀 경시를 했던 게 켄자 빠따가 슬금슬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 어제 경시를 했더니 15안타를 치더라고요. 지금 뭐 위트 너무 무섭고 그리고 살비도 많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살비가 요즘에 그 타율이 많이 올라왔어요. 원래는 2할 5푼 정도였는데 지금 아마 2할 4푼까지는 될 거예요. 요즘에 상승세가 조금 보이는 편이 있고 단순하게 켄자는 이 타격이 좋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최근에 그 9승 1패를 하는 기간 동안에도 요즘에야 좀 안타를 많이 치는 거지 그전에는 좀 끈적끈적하게 이기는 빈도가 많았었는데 그리고 또 홈런도 팀 홈런도 15개로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 와중에 있는데 그리고 요즘에 살아나고 있는 게 많이 보여요. 켄자는요. 그리고 볼티가 이렇게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OPS 면이나 불펜 방울 면에서는 이렇게 큰 하락폭을 겪더라. 내일 뭐 우한 상대로 홈일 때는 좋아진다고 하는데 원래는 이게 얼마 전에 우한 상대로 홈일 때 912인가 그랬었죠. 920인가. 이것도 슬그머니 떨어지고 있기도 하고 물론 이 볼티모어도 양키스 상대로 뭐 위닝 시리즈를 한다든지 그런 게임들이 종종 나오긴 합니다만은 난 켄자의 상승세가 조금 더 돋보인다고 생각을 하고 선발 투수도 볼티가 많이 밀린다고 보고요. 길게 이어져도 켄자가 나쁠 게 없다. 글쎄 9.5 기준으로는 둘 다 지금 언더가 굉장히 많은 게 눈에 띄긴 하는데 얘네들은 빠따 폭발력이 한 번씩은 있는 애들이죠. 볼티모어도 긁히는 날에는 홈런이 폭발하는 날도 꽤나 있기도 하고 저는 그냥 이거는 켄자의 역배 그렇게 좀 볼만한 경기지 않나. 다음 토론토 대 클리블랜드 베시시랑 알렌 부스입니다. 크리스 베시는 현재까지 기록은 그래도 봐줄만은 해요. 근데 원래 이거보다 훨씬 좋았었거든요. 최근에 2경기 동안 5이닝 사실점 정도로 2번 정도 하면서 휴스턴이나 양키스 상당히 그래도 빠따의 포텐셜이 있는 애들한테 두드려 맞았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쉬운데 좋았던 흐름이 약간은 깨진 것들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는 이제 피홈런이나 볼넷이나 상태가 아주 좋아졌습니다. 사실 원래부터 그냥 뭐 오클랜드 시절 매치 시절 베시스는 그냥 매번 이름 날리던 선발이거든요. 근데 토론토 와가지고 조금 아쉬운 게 있는 거고 작년에도 이제 7월달 이후로는 매우 안 좋았었는데 그래도 4.16 정도면은 베시스의 명성에 금가는 정도의 그런 시즌은 아니었다고 보이기는 해요. 안 좋아서 그 정도고 원래는 그거보다도 좀 3점대 초중반을 기대해줄 수 있는 그런 선발이다. 현재까지도 기록이 꽤나 좋은 편입니다. 이제 로건 알렌 이 친구는 제가 회복세였다고 했었거든요. 2년 전쯤에 그때 이제 데뷔해가지고 아주 좋은 선발 시즌을 보냈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너무 안 좋았었고 얘가 이제 100이닝도 못 먹고 중간에 선발 로테이션에서 잘렸죠. 그러다가 이제 올 시즌 돌아와가지고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얘도 제구력이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직전 경기 때 보스턴한테 4.1이닝 동안 7실점으로 두드러 맞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록이 많이 깎여 나갔는데 그냥 일단 이닝도 많이 못 먹고요. 이닝도 많이 못 먹고 지난번 경기 보니까 그렇게 또 두드러 맞을 가능성도 있다. 그런 것들이 보이는 와중인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좀 둘 다 약간 좀 어제도 역전승하기도 하고 끈적끈적한 게임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사실 선발은 베시시 앞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빠따는 둘 다 뭐 애매합니다. 둘 다 그렇게 OPS 순위도 낮고 요즘에 빠따 하락세도 보이고 이러는데 그래서 심지어 불펜까지도 지금 좀 안 좋아요. 원래 클리블랜드 하면 불펜인데 어제 말했던 뭐 팀 해린이나 이런 애들 좀 안 좋다고 얘기를 많이 했었었죠. 나는 그래갖고 토론토도 제프 호프먼까지 끌고 가기만 하면은 뭐 닫아줄 수 있는 역량도 있기도 하고 저는 토론토 승사이드에다가 뭐 언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 불개주 같은 애들 얘가 많이 살아난 게 크죠. 불개주가 한동안 막 홈런이 굉장히 적었었다가
최근에는 홈런도 많이 쌓아놓고 있기도 하고 응집력 있는 빠따 토론토가 그런 구간을 조금 보여줬다고 생각은 들긴 듭니다. 이건 뭐 토론토 사이드에다가 언더 생각 중인데 무난하게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네, 마이애미 대 어슬레티스는 이거는 생략할게요. 왜냐면은 내가 지금 여기다 이렇게 써놓긴 했는데 아직까지 이게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에 선발이 오는 미정인 것 같아. 아직까지 결정난 게 없어 보여요. 그래갖고 이 경기는 굳이 내가 분석을 할 만한 건덕지가 별로 없지 않나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이거 그냥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스턴 대 미네소타 경기 베이오랑 라이언이 붙는데 글쎄 베이오가 기대 이상입니다. 지금까지는 어쨌든 보스턴에 선발로 나오기 시작을 했을 때 아마 재작년쯤에 그때 그 팩스턴이랑 베이오 둘이서 보스턴의 선발 마운드를 지탱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잘하다가 좀 막 빠질 때 조금 처만나서 그렇지 그래도 나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좀 안 좋았어요. 오락가락 하면서 162이닝 동안 4.49 봐줄만한 정도로 했었는데 좀 그전 시즌에 비해서는 기대보다는 조금 아쉬웠단 말이죠. 근데 올 시즌에 이 선발 투입이 조금 늦기는 했는데 지금 2경기 동안 3.27이면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마이너리그에서 이 메이저리그에 복귀시키기 전까지 처맞고 있다가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올리니까 2경기 동안 잘하대. 시애틀이랑 클리블랜드 그래도 좀 만만치 않은 애들인데 승률도 5할 이상 나오는 애들이고 그런 애들 상대로 좀 좋은 피칭을 했던 거라서 현재까지는 나쁘지 않은 것 같기는 해요. 이 친구는 그리고 낮 경기랑 밤 경기 차이도 심한 편인데 내일은 또 밤 경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 라이언 저는 이 친구의 리스크는 늘 홈런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제구가 워낙에 좋고 그리고 포심 같은 거 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스플리터로 괴롭히기도 하고 문제는 큰 거 한 방 맞는 거 그게 문제라고 했었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애틀랜타전에서는 5이닝 동안 3피 홈런 6실점 이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다음에 천사전에서는 아주 깔끔한 7이닝 4피안타 11K 경기 이 와중에 볼넷은 매우 적어요. 기본적으로 뭐 주자를 많이 쌓는 스타일도 아니고 홈런 같은 게 조금 문제라고 할 수는 있는데 라이언도 조금은 아쉬운 건 얘도 이제 밤 경기랑 낮 경기 차이 이런 게 약간은 있는 편입니다. 밤 경기 때 조금 못한다고 하더라. 그래도 통상 뭐 보스턴한테 약한 것도 아니었었고 이 경기는 사실 저는 승패 접근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미네소타가 올 시즌 출발이 굉장히 좋지가 못하고 원정에서 약한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클리블랜드와의 그 4연전에서 첫 경기 따고 이후에 뭐 3연패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 보니까 뭐 미네소타를 긍정적으로 볼 만한 건 많이는 없는데 근데 보스턴도 빠다가 좋았었다가 최근에 2경기 동안 또 확 식었거든요. 그냥 둘 다 뭐 어느 한쪽 뭐 믿지 못할 것 같아. 그냥 막연하게 이거는 오바 생각 중인데 별다른 뭐 근거는 그냥 없습니다. 선발진들이 버텨가지고 8점 기준으로 언더가 나는 가능성보다는 저는 좀 주고받아갖고 어영부영 오바가 나는 거 그냥 그런 그림을 꾀하고 있는데 요즘에 그냥 빠따 상승세인 것도 살짝은 있고 좋았다가 근데 이것도 최근에 한두 경기 정도는 둘 다 좀 안 좋아요. 별로 선택하기는 안 좋은 경기인데 그냥 막연하게 오바 정도 막연하게 오바 정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애틀랜타 대 다저스 경기 그랜트 홈즈와 야마모토입니다. 그랜트 홈즈는 사실 시즌 초반에 나름대로 잘해주고 있었거든요. 애틀랜타에서 지금 뭐 스트라이더도 부상당하고 몇몇 선반들이 못 나오는 와중에 있는데 그래도 홈즈 올려가지고 잘하고 있습니다. 원래 좀 옛날에 거의 한 10년 전쯤에 유망해졌었다가 한동안 뭐 갈피를 못 잡았었는데 애틀랜타 와가지고 올해 드디어 선발의 자리를 얻으면서 꽤나 잘해주고 있었는데 직전 경기 때 애리조나한테 5.2이닝 동안 6실점 3피 홈런으로 안 좋은 경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이렇게 좀 제구력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28이닝 동안 볼넷이 17개입니다. 28이닝 동안 피안타 18개면 피안타는 굉장히 잘 통제를 한 건데 볼넷이 17개예요. 그리고 홈런도 직전 경기 뭐 3개를 맞긴 했지만은 어쨌든 뭐 28이닝이 5개면은 뭐 좋다고 할 수는 없는 수치이기도 하고 기대 이상으로 잘해주고 있다가 요즘 들어가지고 바로 직전 경기 때 조금 안 좋았다는 거 그런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좋은 기세가 꺾였다는 거 그게 일단은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야마모토도 지금 전반적으로 잘하고 있는 시즌이라고 보여요. 하필 근데 직전 경기 때 피츠버그의 스킨스와 야마모토의 맞대결에서 5이닝 3실점 물론 자책점은 한 점이긴 하지만은 그 경기 때 이제 볼넷이 조금 있었거든요. 야마모토도 작년에 이제 메이저리그 첫 선발 치고는 나쁘지 않았는데 올 시즌에는 사실 작년보다 더 잘해주고 있단 말이죠. 문제는 이 1.06이라는 아주 훌륭한 방어를 해도 패배가 2번이나 있다. 이런 게 조금 아쉬운 것 같네. 다저스 스타디움보다는 오히려 원정에서 잘해줬던 모습도 있고 작년에 그 이제 아주 좋은 포심을 가지고 있지만은 회전수가 메이저리그 기준으로는 좀 평균 미달이라고 했었는데 이것도 조금 올라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그냥 야마모토는 딱히 뭐 흠잡을 때가 많지는 않은 것 같기는 해요. 이게 그리고 빠따가 조금 볼만한데 사실 둘 다 지금 좀 상승세가 많이 있었습니다. 애틀랜타나 다저스나 아주 큰 상승폭을 보이고 있었는데 특히 다저스가 지금 상승폭이 엄청나죠. OPS 736 시즌 초반에 약간은 기대 이하였다가 드디어 지금 거의 뭐 0.8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전체 2위까지 상승을 했고 특히 요즘에 빠따가 엄청납니다. 마이애미를 뭐 뚜드러 팬 것도 있지만은 그래도 뭐 스트라이더나 아주 뭐 프리드 같이 빡센 상대도 아니고 홈즈 정도면은 지금 다저스 타던 분위기로는 공략할 만하다고 보이긴 하거든요.
다만 그냥 조금 거슬리는 거는 이렇게 애틀랜타는 우한 상대로 홈일 때, 다저스는 우한 상대로 원정일 때 이렇게 변화되는 OPS가 꽤나 좀 차이가 있다는 거, 뭐 이런 게 있긴 한데 아직까지 시즌은 지금 그래도 초반이니까 표본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좀 최근에 보여줬던 그런 타격 이런 페이스 상으로는 다저스가 앞선다고 볼 만한 게임인 것 같습니다. 빠따도 안 밀리는데 선발도 저는 야마모토가 안 밀린다고 생각은 해가지고 전 다저스 사이드로 좋게 보는 그런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상외로 이게 은근히 둘 다 한 점 차 게임이 조금 빈도가 있는 편이긴 하거든요. 뭐 그럴 가능성도 없지는 않은데 이러려면 저는 애틀랜타 빠따가 야마모토를 괴롭혀야 된다. 근데 지금은 애틀 빠따가 야마모토를 괴롭힐 가능성보다는 다저스 빠따가 홈즈를 공략할 가능성, 그게 조금 더 저는 높아 보이긴 하네요. 다음 화싹 대 휴스턴 경기, 캐논이랑 발데즈가 보는데 발데즈는 원래 평균적으로는 괜찮은 선발, 훌륭한 선발이라고 봐야 되는 반면 캐논은 가끔 가다가 한 방이 있는 애거든요. 이게 하나 거슬리는 게 뭐냐면은 지금 캐논이 직전 경기 때 7.2이닝 동안 30점으로 또 좋은 피칭을 했었어요. 그리고 얘는 이제 지난 시즌에 한번 휴스턴 상대로 아주 몬스터급 경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작년에 휴스턴한테 8.2이닝 무실점 경기를 한번 했습니다. 작년에 화싹 상대를 생각을 하면은 화싹이 그렇게나 개판이었는데 득보 캐논이 올라가지고 휴스턴 상대로 그런 게임을 했다고?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과연 그런 것들이 또 일어날 수 있냐. 어쨌든 올 시즌 전체로 보면은 32이닝 동안 4.50, 피홈런 5개, 볼넷 17개, WHIP가 꽤나 높아요. 이닝당 주자 출루가 좀 평균적으로 좀 높은 편인 것 같다. 이닝이랑 비슷하게 피안타를 맞고 있는데 볼넷은 거의 뭐 이닝의 절반 수준으로 주고 있다. 기회 자체를 좀 많이 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프레모 발데즈도 얘도 이제 올 시즌에 사실은 작년에 이제 좀 잘했잖아요. 특히나 후반기 때 엄청 잘했는데 올 시즌 초반에 뭐 샘프한테 좀 얻어맞는다든지 그리고 세인트루이스한테 4이닝 70점 경기 이런 것들 하다 보니까 완전히 좋은 상태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응원하는 선수인데요. 잘하는 애는 진짜 한도 끝도 없이 잘하는데 글쎄요. 지난 몇 년 동안 한 3년 정도? 한 2, 3년 동안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종종 있었었고 올 시즌도 처음 맞을 때는 처음 맞는다. 그래서 아주 막 믿음이 아주 많이 가지는 않아요. 그래도 바로 직전 경기 때 켄자한테 8이닝 2실점 경기. 켄자 빠따는 그때는 좀 못 칠 때이긴 하지만은 발데즈가 아주 그냥 밟아버렸었죠. 그런 경기도 하다 보니까 역시나 프레모 발데즈는 프레모 발데즈구나. 고점과 저점을 너무 들락날락 하더라고. 그게 아쉬운데 어쨌든 두 팀의 전력차는 휴스턴이 요즘에 빠따를 못 치지는 않습니다. 화싹이 그리고 작년에 진짜 아예 답도 없이 지다가 올 시즌에는 그래도 좀 결이 있게 지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긴 하는데 아무래도 휴스턴은 조금 더 좋게 볼 만한 경기인 것 같기는 해요. 화싹도 참 불펜에서 좋은 놈도 있고 그런 게 좀 무섭긴 한데 그리고 조나단 캐논도 작년에 휴스턴 상대로 엄청나게 좋았던 모습을 보여주긴 했었는데 그거 믿고선 작년에 한 번 잘했다고 얘가 또 한 번 휴스턴 상대로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겠다? 이거는 좀 분석적으로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전 휴스턴 사이드에다가 뭐 언더 쪽 보고 있는데 리스크가 조금은 있는 경기 같습니다. 다음 텍사스 대 시애틀 경기, 잭 라이터랑 브라이언 우가 붙습니다. 잭 라이터는 작년에 진짜 못했거든요. 작년에 얘가 35이닝 동안 피홈런이 7방이었어요. 그래서 8.83으로 메이저리그 첫 시즌에 너는 아직까지 메이저리그 수준이 아니다. 그렇게 하고 들어갔는데 올 시즌에 나와가지고 나쁘지 않았었죠. 근데 그 첫 경기랑 두 번째 경기 때까지는 등판을 잘 하다가 이후에 이제 뭐 부상 탓이 한 2주 동안 IL에 갇혔습니다. 복귀전에서 샌프란시스코한테 3.1이닝 동안 2실점 하면서 볼넷도 4개 주고 하면서 아직까지는 안 좋은 모습이 약간은 드러나긴 했었거든요. 직전 경기 때. 저는 이 친구가 잘하는 거는 작년이랑 다르게 예상외로 잘하는 이거지 얘 믿고 가봐야겠다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이닝 소화도 아쉽기도 하고. 근데 브라이언 우 그래도 이 정도면 좋게 봐줄 만한 것 같습니다. 브라이언 우는 뭐 재작년 때 처음 나왔을 때도 파워 피처의 성향이 많이 있었었죠. 나쁘지 않았는데 작년에는 이제 초반에 나와가지고 엄청 잘했습니다. 7경기 후반 동안은 엄청 났었고 이후에는 조금 안 좋은 모습이 보였었다. 그래도 결국엔 시즌은 2.89로 마무리를 했었어요. 그 전에 비해서는 이닝도 좀 소화가 늘어났고 피홈런도 비율상으로는 좋아졌고 볼넷도 통제를 아주 잘했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올 시즌도 지금 32이닝밖에 안 했지만은 피안타라든지 뭐 볼넷, 홈런 이런 면에서는 딱히 뭐 크게 흠잡을 거는 없어 보여요. 더구나 올해는 작년에도 평가가 좋았던 포심이 이 구속까지 더 올랐다 이러면서 도미네이트한 피칭이라고 하죠. 보통 압도적인 피칭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친구라고 보이고 다른 거보다 그냥 이거는 텍사스는 지금 올해 빠따가 너무 안 좋은데 반대로 시애틀은 요즘에 홈이랑 원정 가리고지 않고 너무 잘 치고 있거든요. 더구나 요즘의 상승세 7경기 동안 6승 1패 달리고 있기도 하고 그걸 조금 더 넓혀봐도 그냥 시애틀은 요즘에 많이 이기고 있어요. 팀의 체급이 좀 올라가고 있는 게 보인다. 그런 것도 생각이 나는 것 같고 OPS가 703에서 지금 754까지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보통 시애틀은 이 투수력으로 원래 먹고 사는 애들이지 빠따는 별볼이 없었거든요. 투수력은 리그 최상위권인데 빠따가 막 한 25, 6등 이렇게 하는 팀인데 올 시즌은 지금 초반에 OPS가 6등이에요.
이런 것들부터가 안 그래도 투수가 믿을만한 팀들인데 빠따까지 살아났다. 그러면은 시애틀이 좀 아쉬운 게 없다고 봐야겠죠. 물론 텍사스도 뭐 같은 지구기도 하고 저력이 있는 팀이지만은 그냥 올 시즌 너무 빠따가 안 좋은 게 보이는 것 같네요. 시애틀 사이드로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러키 대 시카고 컵스, 퀸 프리스터와 벤 브라운이 붙는데 저는 매번 퀸 프리스터는 메이저리그 선발 깜냥은 아니라는 얘기를 몇 번 했었어요. 얘가 이제 뭐 재작년이나 작년이나 올라왔을 때 처참한 모습만 많이 보였었거든요. 재작년에는 51이닝 동안 피홈런이 12개였었습니다. 볼넷도 많이 주는 편이고, 작년에는 얼마 못 올라왔는데 그래도 뭐 피홈런 여전히 많았었고, 그러다가 올 시즌은 이제 여러 팀들 돌다가 미러키까지 왔는데 19이닝 동안 피홈런 한 방밖에 없어요. 하필이면 이제 직전 경기 때 세인트루이스한테 5이닝 5실점으로 그동안 꽤나 잘해주다가, 근데 잘한다고 한들 얘도 이닝을 많이 먹지는 못하거든요. 대부분 그냥 5이닝 언저리만 먹는 그런 모습만 보였었는데, 어쨌든 간에 좀 잘해주고 있었다가 직전 경기 때 바닥을 드러낸 것들, 그런 것들이 아쉽다고 할 수는 있고요. 저는 벤 브라운은 컵스가 키워볼 만한 선발이라고 했었는데 너무 많이 맞았습니다. 지금 방어율이 이 정도거든요. 너무 개판이야 방어율이. 작년에 부상당하기 전까지는 3.58로 이 정도면 컵스가 키워볼만 하겠는데, 이런 생각이었었는데 어쨌든 올 시즌 초반에는 좀 피칭이 좋지는 못해요. 바로 직전 경기 때 이제 필라델피아한테도 3.2이닝 동안 6실점 맞으면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곤 했었는데, 그냥 어쨌든 간에 두 투수 모두 다 그래도 평균 이하라고는 봐야 될 것 같기는 해. 지금까지는. 물론 프리스터의 방어율이 좋긴 하지만은 사실 이 정도의 기대치는 기대보다 훨씬 잘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고, 벤 브라운은 기대보다 못 미치는 피칭을 해주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이 와중에 양 팀의 그냥 뭐 체급차도, 원래는 미러키가 중부지구에서 오랫동안 1위를 했던 팀이잖아요. 근데 올해는 출발이 좀 안 좋죠. 불펜이 크게 고장난 것도 있고 선발진에 빵꾸가 많은 것도 있고, 그런 리스크들이 좀 비춰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직전 경기 때 좀 빠따가 안 좋았다든지 요즘에 빠따 흐름상으로도 그렇게 좋지는 않다는 거. 반면에 컵스는 얘네들 요즘에 빠따가 조금 내려왔잖아요. 원래 1등까지 먹었었다가 3등까지 내려오긴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뭐 어제 경기 같은 거 보면은 요즘에 피트 암스트롱 너무 잘하고 있고, 스즈키도 진짜 잘하죠 요즘에. 카일 터커도 가서 그냥 잘하고 있고, 컵스가 저는 터질 공산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사실은 선발도 그렇게 밀리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저는 컵스 쪽을 조금 더 신뢰하고 싶은 경기 같아요. 물론 미러키도 홈발이 꽤 있는 팀이고 원래부터 중부지구는 오랫동안 1등을 많이 썼으니까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은, 저는 올 시즌 컵스의 전력은 포스트시즌에 나갈 만한 전력이라고 보이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런 것들 살려서 저는 컵스나 뭐 오바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 보는 거는 둘 다 사실 빠따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선발이 그냥 좀 가벼워 보인다는 거, 그런 것들 때문에 보도록 할게요. 다음 세인트루이스 대 뉴욕 매치, 소니 그레이와 그 클레이 홈즈가 붙는데, 클레이 홈즈는 지금 선발로 변경한 첫 시즌인데도 나쁘지 않게 해주고 있기는 해요. 되게 의외이긴 해. 근데 이닝을 많이는 못 먹어요. 아직까지 이제 6이닝 이상 먹은 적이 딱 한 번밖에 없기도 하고, 선발로 가면서는 구속 같은 건 조금 깎아 먹었지만은 피홈런 아직까지 빵빵, 뭐 제구력도 나쁘지 않은 수준이기도 하고 봐줄만한 거는 같아요. 그리고 소니 그레이 전성기를 생각하면은 옛날에 오크 시절이나 진짜 잘했었는데, 글쎄 플레이 스타일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원래 옛날에는 그냥 제구력 좋고 피홈런 적게 맞고 이닝 잘 먹고 안정감 있는 피칭하는 스타일이었다면은, 최근에 이제 한 2년 동안에는 삼진 많이 잡고 대신에 좀 피홈런 리스크가 늘어났고요. 볼넷도 좀 컨트롤이 더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었었는데, 올 시즌 초반에는 작년이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삼진 잘 잡고 피홈런 조금 많고 뭐 이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매년 이제 좀 그 커리어 내내 10년 이상 뛰면서 이 구종 변화가 좀 많은 편인데, 그래도 소니 그레이는 나쁘지 않은 선발이라고 봐야 되긴 합니다. 올 시즌에 이제 천사한테 조금 쳐맞는다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 있었긴 했는데, 사실은 크게 뭐 흠잡을 만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둘 다 올 시즌은 생각보다 잘하고 있긴 하다. 근데 아무래도 기대치는 소니 그레이가 조금 높기는 하거든요. 저는 이 경기는 사실 좀 예측하기 어려운 경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선발에서 소니 그레이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잘해줄 가능성도 분명히 있기는 있어요. 나는 뉴욕 매치가 근데 팀적으로는 빠따도 그렇고 더 나은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매치가 내셔널리그 지금 동부 1위에다가 메이저리그 전체로 봐도 승률이 상당히 좋은 팀이잖아요. 얘네들은 이제 홈에서는 극강인데 원정이 반반치기밖에 안 된다, 이런 게 있었지만은, 그래도 요즘에는 원정에서도 조금 괜찮은 게 보이기도 하고, 세인트루이스 초반에 빠따 불을 뿜었다가 요즘에는 좀 내려오는 모습도 있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보이는데, 그냥 저는 막연하게 매치 사이즈나 뭐 한점차 게임 그렇게 보고 있는 경기입니다. 한점차 게임이 둘 다 좀 비율이 높은 편이기도 하고, 매치 불펜이 원래는 튼튼했었는데 지금 매치가 아마 그 AJ 민터도 시즌 아웃이 된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매치 불펜이 아쉬운 것도 있기도 하고, 원래는 매치를 좀 좋게 보고 싶었는데 배당도 좋은 편이거든요. 사실 아직까지는 클레이 홈즈한테 큰 믿음까지는 없고 소니 그레이도 만만치 않다.
빠따적으로는 저는 매치가 나아 보이지만 매치가 빠따가 진짜 바닥 짚고 많이 올라온 거잖아요. 매치한테 기대감이 있긴 한데 뭐 소토도 살아나기도 하고 린도어도 지금 좋고 믿음이 많지는 않네요. 배당은 좋아 보여요. 근데 매치의 일반승 같은 거는. 다음 청사대 디트로이트 소리아노랑 스쿠발이 붙는데 뭐 스쿠발은 말할 건덕지가 별로 없죠. 지금 뭐 기록도 상당히 좋고 작년에 사이언 받았는데 초반에 약간 안 좋다가 다시 지금 제 모습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굉장히 잘하죠. 지적할 만한 거는 통산으로 봤을 때 원정이 조금 아쉬운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작년에도 이제 홈이랑 원정 차이가 좀 명확했었거든요. 올해도 약간은 그런 게 있기는 해. 그래도 스쿠발은 스쿠발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소리아노는 이제 얘도 좀 구속 같은 거는 잘 나와요. 원래 불펜이었다가 선발로 전환을 했는데 선발로 막 한 98마가량 찍었었거든요 작년에. 근데 올해는 구속이 조금 떨어져 있다. 그리고 이제 좀 그 스핀 같은 게 약간 떨어져가지고 뭐랄까 장타를 많이 맞을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올 시즌도 약간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래도 뭐 지금까지는 작년만큼은 아니어도 봐줄만은 합니다. 이러다가 가끔 아주 좋은 경기 막 7이닝 이상 먹어주고 그런 경기가 종종 나오긴 하는데 그게 내일일지는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최근에 좀 실점 페이스 자체는 좋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경기는 그냥 디트로이트를 좀 보기 까다로운 요인 중에 하나는 그냥 스쿠발이 천사 애들한테 조금 약하거든요. 피안 타율이 386으로 굉장히 높거든요. 이게 제일 아쉬워. 많이 상대한 건 아니야. 49타석이니까 많이 상대한 건 아닌데 피안 타율이 386이나 386 너무 높거든요. 거의 뭐 4할에 준하니까. 스쿠발 정도면은 작년에 사이경 받고 D2의 에이스인데 얘가 왜 이렇게 천사한테 약하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조금 들여다보면은 이딱 그냥 팀 앤더슨한테만 약해요. 팀 앤더슨이 23타수 12안타거든요. 홈런도 하나 있고 뭐 장타도 6개 이렇게 있으니까 장타율도 굉장히 높은데 타율이 5할 2푼 1이고 솔레어도 잘 치긴 했어요. 4타수 2안타에 홈런이 2개입니다. 스쿠발 상대로 잘한 편이죠. 그러긴 한데 얘네들 말고는 다른 애들은 그냥 그저 그러거든요. 스쿠발이 내일은 팀 앤더슨이나 호르의 솔레어 이런 친구들의 큰 거 한 방 그런 것만 좀 조심하면 되지 않을까. 양팀의 전력차는 명확하고 천사가 초반에 빠따가 굉장히 잘 나가다가 다시 제자리를 찾아왔습니다. 불펜 차이는 엄청나고 선발 차이도 없지 않죠. 당연히 스쿠발이 많이 우위죠. 디트로이트를 보는데 그냥 조금 리스크가 있는 거 기록 면에서 약간 흠집이 있는 거 그거 말고는 별다르게 좀 깎아내릴 건 없을 것 같네요. 자, 다음 샌프란시스코 대 콜로라도 로비레랑 센자텔라가 붙습니다. 글쎄 이거는 일단은 센자텔라가 많이 의심스러워요. 지금 기록도 그렇고 그 이제 헤레마 마르케스라든지 센자텔라 이런 애들 전부 다 한 3, 4년 전에도 콜로라도 로테이션 돌던 애들이거든요. 근데 그동안 이제 그 사이에 부상이 있었어가지고 많이 못 나오다가 작년에 복귀를 하고 뭐 올 시즌부터 슬슬 이렇게 좀 뛰고 있는데 센자텔라는 제구는 좋거든요. 29이닝 동안 볼넷 5개. 원래도 좀 비슷한 스타일이긴 했었는데 피안타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29이닝 동안 피안타가 50개예요. 50개. 제구 좋으면 뭐합니까? 피안타가 너무 많고 29이닝 동안 피홈런도 7방이거든요. 요즘 들어서 특히나 초반에 이 새끼 은근히 왜 이렇게 요즘에 잘하지?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4경기 동안 진짜 개판이거든요. 중간에 한번 워싱턴전만 잘하고 이외에는 피안타가 너무 많다. 그런 모습이어가지고 물론 샘플가 지금 빠따가 좋지는 않아요. 피치스 헤럴드 같은 애들 부상으로 나가기도 하고 사실 이정우 선수도 요즘에는 좀 기세가 살짝 꺾인 모습이어서 아쉽긴 한데 그래도 센자텔라는 확실히 공략할 만한 선발이다. 공도 좀 만만하고 그런 선발로 보이는데 글쎄 로비레이는 저는 지금도 의심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기록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냥 이 친구의 고점은 뭐 사이용에다가 삼진 잘 잡고 뭐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난 로비레이는 지금까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원래부터 전성기 때도 피홈런이 문제였었는데 샌프란시스코 홈구장으로 왔다는 것 자체가 얘한테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샌프 구장은 리그에서 피홈런 파크 팩터가 가장 낮은 그런 곳이죠. 로비레이한테 맞는 구장으로 보이고 저는 그냥 로비레이가 센자텔라보다는 많이 앞서 있다. 이것도 어제 샌프란시스코가 콜로라도한테 졌잖아요. 근데 그게 샌프가 콜로한테 홈에서 12연승을 달리고 있다가 어제 진 거거든요. 글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냥 콜로라도는 제가 어제 말했던 것처럼 올 시즌 OPS가 28등인데 저는 매번 얘네들은 시즌 전체로 보면은 뭐 한 15등 정도 중위권에 수렴을 한다. 홈에서는 졸라 잘 치고 원정에서는 못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인다고 했었는데 올 시즌도 이미 홈이랑 원정 반반 정도 경기를 했지만은 그런데도 지금 OPS가 28등인 거다. 그래서 콜로라도가 지금 강타자도 별로 없어요. 샘프가 저는 좀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뭐 한 점 잡기 민도가 조금 높은 거라든지 콜로라도 요즘에 불펜 많이 살아났다. 아그노스라든지 제이크 버드 이런 애들 칭찬했었는데 그런 것들에서 조금 리스크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어제도 샌프란시스코가 벌렌더가 나와서 잘했는데 빠따 타격 지원이 생각보다 좀 안 좋았었고 타일러 로저스가 3점이나 실점을 하면서 그래갖고 역전패를 당했었는데 그런 경기가 사실 또 나오긴 좀 어렵 거라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저는 뭐 선발도 많이 차이가 있고 기본적인 팀의 체급 그런 거상으로는 샘프가 우위일 것이다. 막연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NBA 6차전 골스 대 휴스턴 경기 있습니다. 골스가 홈으로 오네요.
자, 얘네들 시리즈 전체적으로 한번 또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언더게임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직전 경기 때는 점수가 상당히 많이 났어요. 이건 휴스턴이 폭발했던 경기죠. 휴스턴이 지난번 경기 때 그냥 그 초반부터 아주 압살을 했습니다. 1쿼터 때부터 15대 0 런이 나오고 그냥 전반전에만 27점 차였잖아요. 그래갖고 그냥 골스가 일찌감치 경기를 놔줬어요. 골스는 다른 날보다 야투가 많이 들어가진 않았다. 휴스턴은 야투가 55%, 3점 43.3%. 안 그래도 수비가 워낙에 좋은 팀인데 휴스턴이 야투까지 터져버리면 그거는 막을 수가 없는 팀이 됩니다. 제가 이 경기를 앞두고 그 휴스턴의 이메 우도카 감독이 라인업 변경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랬는데 사실 라인업을 크게 바꾸진 않았어요. 근데 이 휴스턴이 골스를 압살했던 지점에서는 제가 얘기를 했었던 뭐 3빅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왔었고 수비도 굉장히 좋았었고요. 휴스턴이 그냥 좋은 경기를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연 이런 모습들이 또 나올 수 있겠냐. 그게 좀 애매하죠. 휴스턴이 원래부터 시즌 전체로 봐도 야투 기복이 상당히 심했던 팀이고 좋은 날도 있지만 그렇게 막 저점도 상당히 많거든요. 물론 뭐 지난번 경기를 보면은 휴스턴이 야투 시도가 78번밖에 안 됩니다. 대신에 이 자유투를 상당히 많이 얻어냈고 휴스턴은 원래 시즌 전체로 봐도 지금 자유투가 리그 꼴찌예요. 시즌 평균 73.8%거든요. 리그에서 자유투를 가장 못 넣는 팀이었었다. 이번 시리즈도 못 넣은 날이 진짜 많았습니다. 시리즈 전체로는 지금 자유투가 70%가 안 되거든요. 원래부터 자유투를 못 넣는 팀이긴 한데 지난번 경기 때는 집중력이 많이 발휘가 됐는지 자유투도 84.2%로 넣었어요. 어쨌든 휴스턴이 야투 시도는 상당히 적었지만은 야투율은 좋았었고 자유투도 잘 넣었었고 이게 골스가 오히려 휴스턴한테 오펜이 25개가 있긴 한데 그 벤치 구간에서 진짜 많이 났어요. 벤치 구간에서 25개 중에 18개가 벤치에서 나온 거니까 경기가 그냥 가비지로 가버린 상태에서 그냥 나온 거다 보니까 이거는 저는 별로 좀 생각을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좀 되게 이례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골스가 되게 많이 지고 있다가 27점까지 지고 있다가 12점 차까지 추격을 하긴 했잖아요. 근데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엔 휴스턴이 주전구가 나와가지고 밟아버렸고 사실 근데 올 시즌에는요 이게 골스가 얘네들이 이제 재작년쯤에 33승 8패 원정 11승 30패 이런 식으로 홈이나 원정 격차가 정말 컸었는데 이후로는 최근에 2년 동안 사실 홈이랑 원정 차이가 거의 없거든요. 휴스턴도 사실 이제 작년까지는 원정이 안 좋고 홈이 좋았었지만은 올해는 홈이나 원정이나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요. 나는 그래갖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골스의 미친 홈발 미친 3쿼터 그리고 플레이오프의 커리 이런 것들은 나올 수는 있는데 사실 커리도 나이가 정말 많잖아요. 그냥 내일은 사실 예측하기는 되게 안 좋아 보이고 그냥 막연하게 글쎄 그동안 휴스턴은 얘네 이제 시리즈 동안에 사실 야투 감이 정말 안 좋은 날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경기에 터지긴 했는데 사실 확률상으로는 그전처럼 안 터지기가 힘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렇게 느끼는데 글쎄 골스의 홈이라는 거 그게 많이 거슬립니다. 나는 휴스턴이 진짜 야투가 진짜 절망적이지만 않다면은 어느 정도 좀 비벼줄 거로 보이거든요. 저는요. 글쎄 그냥 휴스턴의 그 3빅 라인업 이게 골스한테 딜레마를 제공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이 퀸튼 포스트를 쓰자니 휴스턴이 높이가 너무 높아가지고 지난번처럼 막 18호펜 당하고 인사이드를 점거당하고 그러니까 많은 자유투를 줄 수밖에 없고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저는 휴스턴 플랜에다가 오바 생각 중인데 그동안 걸어온 길을 생각하면 너무 언더게임도 많고 이래가지고 좀 어려운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휴스턴 프렌에다가 오바 쪽으로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5.5씩이나 되면은 나쁘지 않아 보여요. 저는요. 휴스턴 프렌에다가 오바 쪽으로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는 솔직히 말해서 안 나올 수도 있어. 이거는 좀 야투 감에 많이 좀 갈릴 것 같고 그 프레드 밴블릿이 1, 2, 3차전은 정말 못했는데 4, 5차전은 괜찮았었던 거 최근에 살아나고 있다는 소리죠. 뒤쪽에 이제 최근에 2경기 동안 평균적인 득점이라든지 야투율이나 3점 이런 것들이 많이 좋아졌고 그 휴스턴의 3빅 라인업 아담스, 센군, 자바리 얘네들이 투입이 됐을 때는 사실은 이런 3빅 라인업은 스몰 라인업한테 수비면에서 공격을 겨울 수가 있잖아요. 근데 3빅으로 나와도 디펜시브 레이팅이 엄청 좋습니다. 골스는 결국에 휴스턴의 이런 3빅 라인업 이거를 협파를 해야 되는데 까다롭습니다. 여기다가 뭐 이슬이나 뭐 탐슨 같은 애들이 있기도 하고 그런 애들 나올 땐 수비가 정말 좋거든요. 이렇게 오펜 리바 면에서 골스를 압도를 할 수 있는 것들 이게 꽤나 큰 장점으로 보여요. 이거를 과연 골스가 얼마나 좀 대처를 할 수 있겠냐. 따지고 보면 대처가 아직까지는 잘 안 됐거든요. 내일 과연 어떤 모습일지 그게 중요해 보이네요.